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예쁜 아이를 얻은 30대 후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출산을 했다 보니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는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고 빨리 회복을 한 덕에 벌써 이렇게 사연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제가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런지 회복이 아이를 낳고 가만히만 있으려니 벌써 좀이 쑤시는 듯해요. 마음 같아서는 운동도 빨리 시작하고 싶고 외출도 하고 싶은데 걱정이 많은 남편이 자꾸 말려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누구보다 저를 걱정해주고 사랑하는 남편이기에 그런 남편의 말을 들어야겠죠. 지금이야 저도 예쁜 아이를 낳고 다정한 남편까지 남부러울 것 없는 여자이지만 제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이렇게 행복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각자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겪고서 재혼을 한 커플이었거든요. 남편이나 저나 이전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받고서 정말 어렵게 재혼을 결심했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을 하며 다시 사랑을 시작한 만큼 저희 관계가 더 애틋하고 간절한 것도 사실이지만 역시나 그런 일은 겪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이렇게나 행복한 걸 보니 예전의 일은 벌써 잊혀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저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달으며 좋지 않게 끝이 났지만 그 시작은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었습니다. 전 남편도 예전에는 저를 무척이나 사랑한다며 누구보다 끔찍이 저를 챙기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애초에 제게 먼저 관심을 보이고 다가왔던 것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던 저를 지인의 SNS에서 보고는 그 지인에게 저를 소개시켜달라며 엄청 졸라댔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막 개업을 하고 한창 바쁘고 정신없던 터라 도통 연애를 할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몇 번이고 거절을 했지만 그 사람은 정말 끈질겼습니다. 결국 그 사람 재촉에 시달리다 못한 지인이 저한테 별말 없이 밥이나 먹자며 식사 자리로 불러냈고 그 자리가 소개팅 자리인지도 모르고 나갔던 저는 그렇게 전 남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전혀 몰랐던 탓에 갑작스러운 만남이 당황스럽고 어색했지만 다행히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누가 봐도 제게 푹 빠져있던 그 사람이 꽤 호감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를 보고 얼굴을 붉히고 바보같이 수줍어하던 그 사람을 저도 참 순수하게만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만남에서 제 번호를 받아간 남자는 그 후로 제게 매일같이 연락을 보내고 호감을 표현했어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조금 부담스러우면서도 그 사람의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던 저 역시 그 사람과 다음 만남을 기약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저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 다 30이 넘은 결혼 정년기 나이였기에 1년의 연애로 결혼을 서두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연애 기간 내내 저한테 참 잘했었어요. 남들이 봐도 정말 희생적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였고 늘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의 모습에 저는 당연히 그 사람과 결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같이 있을 때면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모를 정도로 저만 바라보던 남자였으니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면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행복하다던데 그 사람이라면 평생 저를 웃게 해주겠다 싶었죠. 저희 부모님 역시 처가 말뚝에 절이라도 할 듯 잘하는 사윗감을 무척 좋아하셨고 누구보다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 제가 너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잘한다며 칭찬 일색이었기에 그때 저는 걱정 하나 없이 행복한 신부가 되어 결혼식을 무사히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은 결혼을 하며 점점 달라졌어요. 사람이 이렇게나 바뀔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한 뒤로 남편은 제가 섭섭해할 정도로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제가 귀찮아할 정도로 자주 연락을 하고 자기 몸보다 제 컨디션을 챙기던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니 점점 저를 뒷전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해도
알아서 병원 다녀와서 약 먹으라며 관심 없어 하고, 퇴근을 하고는 회식을 하는 건지 약속을 잡는 건지 제가 혼자 집에 있을 걱정 없이 밖에서 총각처럼 술자리를 즐기기 일쑤였어요. 이미 잡은 물고기라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연애 때는 매일 해주던 다정한 말들이 이벤트들이 결혼하자마자 없던 일이 되더라고요. 연애할 적에는 이런 로맨티스트가 없다며 주변 사람 모두 칭찬하고 부러워하던 남자였는데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되니까 달라도 너무 달랐네요. 그런 남편은 저희의 기념일은 물론이고 제 생일마저 잊어버리곤 했고 바빠서 깜빡했다는 남편의 성의 없는 변명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그 변명을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전과 다른 남편의 모습에 그런 변명은 거짓말에 불과했으니까요. 결혼 전만 해도 어느 것 하나 빼놓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남자였는데 그랬던 남편이 결혼 생활이 계속될수록 자꾸만 제게 실망을 안겨주기 시작했어요. 연애 때 보여주던 깔끔하고 성실한 모습들은 다 어디 간 건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애할 적에는 운동 일을 하는 제 환심을 사려고 거짓말을 했었는지 그때는 운동을 좋아한다면서 매번 저를 따라 같이 운동을 하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움직이기 귀찮다는 이유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면서 점점 살이 쪄가기 시작했어요. 집안일 하는 것도 귀찮다며 대충 벗어둔 옷가지들을 거실에 널브러 놓고는 씻지도 않은 몸으로 곧장 소파에 누워서 맥주만 마시고 있으니 뱃살만 쪄갈 수밖에 없었죠. 살림 하나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자기 몸 관리도 못하는 남편이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와이프가 필라테스 강사를 하는데 남편이 그래도 되나 싶어서 못마땅해 하는데도 남편은 무슨 자신감인지 오히려 저를 구박하곤 했어요. 연애 시절에는 화장 안 한 저의 맨 얼굴이 좋다고 말하던 남편이 언젠가부터는 제가 맨 얼굴로 동네를 다니는 것이 싫어서 잔소리를 하곤 했죠. 당시 저희 부부는 제가 처녀 시절부터 키우던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강아지 산책을 나갈 때마다 제가 화장을 안 하고 추레해 보인다며 싫어하는 표를 내더라고요. 당신 그러고 나가게? 왜? 잠깐 앞에 산책 가는 거 아니야? 잠깐 앞이라고 그래도 남들이 다 볼 텐데 꼴이 그게 뭐야. 얼굴에 뭐라도 좀 바르지 참. 동네 앞에 나가는데 화장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전에는 내 생얼 좋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왜 그래? 그때나 지금이랑 같아? 당신도 많이 늙었잖아. 지금도 20대 시절이랑 똑같은 줄 아나 보네. 아휴 진짜 깬다 정말. 자신에게는 느슨한 잣대가 저한테만 엄격한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늘 그런 식이었고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남편 앞에서 괜히 주눅이 들곤 했어요. 생각해보면 저희의 결혼 생활은 늘상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맞았었나 싶을 정도로 삐걱대고 맞는 게 하나 없는 생활이었죠. 그래도 저라도 남편에게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력을 해봐도 결국 손뼉은 양쪽이 맞춰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남편은 저와 달리 결혼 생활에 절실함이 없는 듯 했어요. 그런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던 건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해서 알게 된 남편의 본 모습에 저도 실망하고 당황스럽기는 했었지만 이미 결혼해버린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노력할 수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내가 고른 남자이니 견뎌야 한다 생각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잘 이끌어보려고 많이 참고 살았었어요. 하지만 제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늘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부부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가는 게 부부관계일 텐데 저희 부부의 경우에는 그게 아이 문제였습니다. 원래 저희 시댁에서는 일찍부터 아이를 바라셨었습니다. 남편이 그 귀하다는 3대 독자라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제게 유난히 아들 소식을 바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 강사 일을 한다는 걸 듣고 아이는 잘 낳겠다며 좋아하셨었죠. 여자가 아이 낳는 기계도 아니고 기분이 나빴지만
시골뿐이라 어쩔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도 아이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무심해진 남편을 볼 때면 혹시 자식이 없어서 저러나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결국 연애는 연애일 뿐이고 부부관계가 오래 유지되려면 자식이 필요하다는 사람들 얘기에 저 역시도 일찍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결혼 기간이 3년이나 지나도록 아이 소식은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남편에게 같이 병원 좀 가보자 여러 번 부탁했지만 자신이 뭐든 잘하고 잘난 줄만 알던 남편은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병원에 가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좀 받아보자. 우리끼리 이러고 아무리 기다려봐도 소식이 없잖아. 병원에서 얘기를 들어봐야지. 나 건강해.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뭐하러 병원을 가? 갈 거면 당신 혼자 가봐. 사람 귀찮게 쉬는 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려고? 심지어 저는 혼자 여러 번 검사를 받아보기도 했었어요. 남편이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바쁘다며 같이 병원에 가주지를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저 혼자라도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행인지 저한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병원에서는 저 혼자 그럴 게 아니라 남편도 꼭 같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러고 있고 시부모님은 왜 여태 소식이 없느냐며 자꾸 저만 괴롭히시니 그럴수록 속이 타는 건 저였습니다. 아이를 여자 혼자 만드는 줄 아는 건지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며 저한테만 문제를 떠넘기는 남편이 답답하기만 했죠. 결국 결혼 4년 차에 참다 못한 제가 남편을 억지로 끌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며 호언장담하고 있었지만 검사 결과는 예상과 달리 충격적이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난임인 부부들이 많은데 저희 부부의 난임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에게 있었더라고요. 남편의 정자활동이 부진해서 임신이 어려웠다는 얘기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게 이럴까봐 하루라도 일찍 검사 좀 받아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자기는 건강하다며 자신 있어 하더니 결국 남편 탓이었네요. 남편도 속이 상할 테니 저도 남편 탓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런 줄도 모르고 여태 시부모님께 혼자 욕 들어먹고 마음고생한 저를 생각하니 그런 남편을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듣고 꽤 충격이 되었는지 굉장히 충격받아하고 허망해하는 남편을 보며 막상 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탓을 하겠냐며 결국 부부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던 저는 남편을 다독이며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아주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라니 다행이지 않냐며 저는 남편에게 위로를 권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노력하면 가망이 있다잖아.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돼. 무슨 노력? 그래도 결국 남들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왜 문제가 있어? 나 매일 아침 기분 좋은 거 당신도 알잖아. 나 이제 겨우 30대 중반인데 문제 있을 일이 대체 뭐가 있느냐고.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운동 꾸준히 하고 식습관 개선하면 좋아질 수 있다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안 그래도 당신 요즘 살도 많이 찌고 운동도 너무 안 했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운동하자. 당신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하지만 남편의 귀에 제 위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후로 남편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입맛도 잃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듯 했어요. 아무래도 난임 문제보다는 자신의 정자가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에 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화를 내는 남편 때문에 저는 한동안 남편 앞에서 임신이나 아이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원인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난임에 뾰족한 해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원인도 모르고 혼자 끙끙댔을 때보다는 답이 보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남편에게 원인이 있다는 걸 남편도 알았으니 앞으로는 남편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그런 남편을 돕는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건강해지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 저는
남편이 정신 차리고 얼른 운동을 시작하기를 바랬죠.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딱히 운동을 하거나 노력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저 난임인 상황을 두고 우울해하기만 할 뿐이었죠. 시부모님 역시 자신의 아들 문제일 거라 생각하고 싶지 않으신 건지 병원에 다녀온 얘기를 들으신 후에도 여전히 저만 괴롭히실 뿐이었어요. 아무래도 니들이 애가 안 생기는 게 다 걔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걔 때문이라뇨. 저희 콩이 말씀이세요? 그래, 그 콩인지 팥인지 그거 말이다. 안 그래도 내가 전부터 마음에 안 들긴 했었어. 저번에 보니까 걔를 새끼처럼 키우더만 네가 그 길을 오죽 챙기니? 원래 걔는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는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래도 어디 짐승이 사람 자식 행세라고 그러니? 내가 봤을 때는 니들이 애가 생기려면 그 개부터 어떻게 해야 해? 애라도 생기면 그때도 그 개 끼고 돌 거냐? 그 전에 누구 갖다 주던가 내버리던가 해라. 콩이는 제가 오래전부터 키웠던 제 가족이나 다름없는 강아지였기에 나중에 저희 아이가 생기더라도 콩이를 남에게 주거나 버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문제가 생길 거라면 몰라도 이제는 노견이라 얌전하고 조용해서 말썽 부릴 리도 없거든요. 시어머니가 시골뿐이라 그런지 전부터 저희 강아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저희 임신 문제를 강아지 탓으로 돌리실 줄은 몰랐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아들 잘못이라고는 생각하기 싫으신지 괜히 죄 없는 강아지 탓을 하고 계셨네요. 그렇게 임신 문제로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던 저는 결국 남편을 닥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제발 뭐라도 좀 노력해보면 안 돼? 이럴 거면 당신 부모님한테 직접 얘기 드리던가. 시부모님은 여전히 내 탓 아니냐며 나만 괴롭히시고 괜히 죄도 없는 콩이를 버리라니 말라니 별소리 다 하시잖아. 나도 당신 탓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도 문제가 뭔지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노력해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물며 내가 운동 가르치는 사람인데 남편이 운동 하나 안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제발 운동 좀 하자, 제발. 알았어. 그놈의 운동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도 필라테스는 싫어. 몸만 아프고 좋은지도 모르겠더만. 저의 다그침에 겨우 알겠다고 대답한 남편은 와이프가 운동일을 하는데도 저한테 배우는 걸 싫다며 다른 운동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옆에 전문가 두고 왜 저러나 싶어 속상하기도 했지만 차라리 제발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결국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두기로 했죠. 뭐라도 좋으니 운동하고 건강해져서 아이만 생기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워낙 움직이기 싫어하고 땀 흘리는 거 싫어하는 남편이 선호할 만한 운동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무슨 운동을 해야 할지 한참 고민하는 듯 하던 남편이 어느 날 제게 수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영은 물속에서 하니까 땀도 안 나고 좋을 거 아니야. 그리고 수영하면 살도 많이 빠진대. 내 주변에도 수영하는 사람 많다던데? 나도 이참에 수영 배워볼까봐.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때? 좋지 않아? 수영? 수영 괜찮지. 당신이 웬일로 먼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좋네. 그럼 나도 같이 배울까? 같이? 당신은 운동이 일인데 딱히 운동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아니야. 나도 원래 수영 배워보고 싶었어. 그동안 생각만 했었는데 당신이 배운다면 나도 옆에서 같이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부부 수영일 수도 있다니까 내가 한번 알아볼게. 남편을 혼자 운동 보내두면 제대로 하지 않고 농땡이를 부릴까 싶었던 저는 전부터 수영을 배워보고 싶었던 터라 이참에 남편과 같이 수영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과 함께 같이 뭔가를 하다 보면 부부관계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죠. 워낙 집 밖으로 나가기를 귀찮아해서 결혼한 뒤에는 외식이나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 해봤던 탓에 그렇게라도 같이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었네요. 마침 집 근처 수영장에서 주말 부부 수영 강습이 있다는 걸 확인한 저는 그날로 바로 수영 강습에 등록했습니다. 남편이 하자고 했던 수영이었지만
좋았던 건 오히려 저였던 것 같네요. 저는 수영을 핑계로 남편과 같이 쇼핑몰에 가서 수영복도 사고 데이트 아닌 데이트까지 즐기며 수영 수업을 더없이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수영 강습을 받게 되었던 첫날, 저는 20대 젊은 여자 강사님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강습에 신청할 때만 해도 남자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선생님이 바뀌신 게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원래 예정이었던 선생님이 부상을 당하시며 급히 대타로 오셨다는 얘기에 사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운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남자, 여자 가르고 싶진 않았지만 저도 결혼을 하고 아줌마가 되니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 아무래도 남자 선생님이 편하기는 했었어요. 저야 강사님을 보고 딴 마음을 품지는 않겠지만 남편이 여자 강사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요. 연애 때는 누구보다 남편을 믿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나 남편에게 불신을 쌓게 되었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남편에게 믿음이 없다 싶기도 했지만 결혼 이후 남편이 보여준 행동들이 있었기에 저로서도 그런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도 다행히 다른 부부들도 있어서 그런지 수영 강습 중에는 제가 우려할 만한 다른 일들은 없었습니다. 워낙 운동신경 없는 남편이 유난히 수업을 따라오지 못해 개인 지도를 많이 받으며 강사님과 유독 가깝게 지내는 듯 하긴 했지만 아무리 남편이 걱정하던 저도 수업 중의 일들로 괜한 의심을 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남편과 수영 강습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웬일로 운동에 재미를 붙였는지 저 없이도 수영장을 찾기 시작하는 남편이 의아해하기는 했지만 그때도 저는 남편이 이제야 적성에 맞는 운동을 찾았나 보다 하고만 생각했어요. 당신 오늘도 수영 가게? 요즘 정말 열심히 한다. 수업 없는 날에도 꼬박꼬박 가서 연습하고 당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렇게라도 해야 수업 따라가지.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데 열심히 하지 그럼. 누구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몰라서 물어? 당신 때문 아니야. 나더러 운동 안 한다고 난리친 게 누구야? 내가 운동 안 해서 임신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하잖아. 그래서 당신이랑 태어난 아이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별거 있겠어. 그래? 나도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맙네? 열심히 해봐 여보. 남편은 수업이 없는 날에도 빠지지 않고 수영을 가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출근 전에도 가고 퇴근해서도 가고 하면서 거의 매일 수영장을 찾는 듯 했죠. 그게 다 저와 아이를 위한 노력이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당연히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의 변화는 보기 좋았지만 저도 언젠가부터 조금 신경 쓰이는 건 있었어요. 다름 아니라 수영 강사님 앞에서 유난히 다정한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죠. 매번 수업 때마다 강사님에게 농담을 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 저는 마치 예전 연애 시절 저를 대하던 남편이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이 전에는 저한테도 운동하는 모습이 멋있다며 칭찬을 자주 하고 열심히 배우려던 모습을 보였었기에 수영 수업에 열심히 다하며 강사님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네요. 물론 남편이 단기간에 수영 실력이 많이 늘었기에 남편의 말대로 고마운 뿐일지도 몰랐지만 저도 와이프라 그런지 제 스스로도 괜한 질투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거나 남편이 강사와 바람을 피고 있을 거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렇다 쳐도 한참 젊은 그 여자 강사가 설마 우리 남편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지난 반년 동안 수영을 배우면서 저도 같은 운동업에 종사하다 보니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아서 그 강사님과 꽤 친해졌기에 남편만 유달리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수영을 배운 후로 남편이 부쩍 살도 많이 빠지고 성실해지고 달라진 모습들이 보였기에 저도 강사님께 감사한 게 많았죠. 남편도 그저 여동생 같고 열심히 가르쳐주시는 모습이 좋아서 잘해주는 거라 했었기에 제가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은 어느 날 집으로 그 강사님을 초대하고 싶다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초대해서 식사 한번 하는 게 어때? 그동안 우리 가르쳐 주신 것도 감사한데 뭐 하나 제대로 보답해드린 것도 없잖아. 원래 다른 수업에서는 회원들이 돈 걷어서 선물도 하고 그런다던데 우리는 소규모나 그런지 따로 모이는 것도 없고 말이야. 그건 그런데 그렇다고 집에 부르는 게 맞나?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야? 그냥 밥 한 번 먹는 건데 부담스러울 게 뭐 있어? 오히려 어디 나가려면 멀리 가야 하고 그게 더 부담이지. 우리 집은 수영장이나 가깝잖아. 그리고 당신 요리 솜씨도 좋은데 이참에 실력 발휘도 하면 좋잖아, 안 그래? 그렇게 남편의 권유에 저희는 수영 강사님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결혼 이후 유일하게 칭찬하던 것이 저희 요리 솜씨였기에 밖에서 먹는 것보다는 집으로 보는 게 낫겠다 싶었죠. 저도 그동안 일하느랴 남편 따라 운동 다니느랴 하느라 바빠서 집에서 자주 요리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런 손님 초대의 기회에 저도 오랜만에 진수성찬을 차려보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타지에서 올라와서 혼자 지낸다는 강사님이 늘 신경 쓰였던 탓에 그날만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싶었던 저는 새벽부터 장을 봐서 열심히 요리를 차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업을 모두 마친 강사님이 집으로 도착하셨고 저는 초인종 소리에 달려나가 손님을 맞았습니다. 혹시나 콩이가 낯선 사람을 보고 쫓아나와 짖을까 걱정하던 저는 콩이를 방 안으로 넣어두려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낯선 사람을 가려서 처음 보는 사람을 경계하고 심하게 짖어대던 콩이가 강사님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안기는 게 아닌가요? 꼬리를 흔들며 좋아하기까지 하는 콩이를 발견한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10년 넘게 콩이를 키우면서 그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그런 애가 전혀 아니었기에 저는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직접 음식까지 해주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구, 네가 콩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강아지가 참 귀여워요. 너 또 안 그리고 참 착하네요? 그러게요. 콩이가 강사님을 참 좋아하네요.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신기하네. 원래 저희 가족 말고는 처음 본 사람은 무조건 짖는 애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나는 반겨주고 콩이 착하네. 저희 남편도 처음 보자마자 하도 짖어댔어 친해지기까지 한참 걸렸는데 근데 저희 집 강아지 이름까지 알려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름이 콩인 건 어떻게 하셨을까? 강사님, 저희 집에 오신 적이 많은가 봐요? 콩이의 반응도 그랬지만 한 번도 가르쳐준 적 없는 저희 강아지 이름이 그 여자 입에서 나온 순간 촉이 서버린 저는 대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제 얘기에 차라리 무슨 말이냐며 화라도 냈더라면 저도 그렇게 확신을 못했을 텐데 제 물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린 강사를 보자 결국 의심이 확신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그 여자도 저도 아무 말하지 못한 채 정적이 흘렀고 뒤늦게 방에서 나온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님 오셨어요? 근데 둘이 왜 그러고 있어? 당신 뭐해? 손님 오셨는데 형말을 계속 세워두려고? 분명 뭔가 있는데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 않아하는 남편을 본 저는 그 순간 번뜩 생각이 들어 TV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달려있던 반려견용 카메라를 확인해 보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TV 화면으로 녹화된 영상을 들은 순간 저는 그때까지 전혀 몰랐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설치해둔 카메라가 그렇게 쓰일 줄은 몰랐는데 남편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카메라에는 두 사람의 외도 증거들이 찍혀 있었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 시간 동안 둘이 저희 집을 여관처럼 썼는지 몇 개 확인해보지 않아도 증거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집 강아지가 반길 정도로 자주 내 집을 드나들었던 그 여자는 뻔뻔하게도 내 집에서 내 남편과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도 내가 예민할 뿐이라며 그 생각들을 애써 지우려 노력했던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있었다는 게 수치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사는 집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놓고 나더러 집으로 그 여자를 초대하자며
제 손으로 음식까지 차리게 한 남편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그 두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둘이 이런 짓을 해놓고 감히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그래놓고 이제는 나더러 저녁 먹을 밥까지 차리라고 했던 거야? 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무슨 생각으로 나더러 집에 초대하라고 한 거냐고? 왜? 이제라도 내가 알아차려서 이혼해주길 바랐던 거야? 네 입으로 밝히기도 귀찮아서 일부러 술을 쓴 거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정말 다 오해야? 카메라에도 별건 없잖아. 우리 그냥 운동 마치고 잠깐 집에 들러서 차나 한잔한 게 전부라니까. 너 말 잘해야 할 거야. 이제 와서 거짓말 더 했다가는 너랑 저 여자랑 둘 다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여보, 화만 내지 말고 일단 진정 좀 해, 어? 그렇다고 정말 이혼할 것도 아니잖아. 그래. 내가 잠깐 한눈 판 건 맞아. 맞는데, 그렇다고 나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아니야. 그냥 정말 잠깐 한눈 팔았을 뿐이야. 우리 아이 만들어야 하잖아. 그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 내가 다 잘못했어. 응?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넘어가줘라. 어?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그동안 바보 등신처럼 참아줬더니 내가 정말 호구인 줄 알았나 본데. 나도 너랑 가정을 유지할 생각이 있었을 때나 그랬던 거지. 나도 주제 모르고 바람 피는 남편은 필요 없어. 지연아, 진짜 왜 그러냐?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네가 남자를 몰라서 그런 건데 남자들은 원래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평생 밥만 먹고 살아? 가끔씩 짜장면도 먹고 국수도 먹고 그러는 거지. 솔직히 우리 결혼하고서 좀 대면대면 했잖아. 그렇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이런 관계는 금방 끝날 관계라니까. 그래, 이런 관계가 오래가지는 못하겠지. 쟤도 정신이 있으면 다 늙은 너 같은 거랑 계속 만나겠니? 아마 네가 뭐라도 사주고 잘해줬으니 잠시 혹했겠지, 안 그래?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애초에 죄송할 짓은 뭐하러 해? 그러게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놈이랑 바람핀 거니? 돈이 궁했어? 아니면 좀 다정하게 굴어주니까 좋았어? 타지에서 지낸다고 외롭다 그러더니 그래서 남의 남편 품이라도 필요했어.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말을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기분이 더럽진 않았을 텐데. 뒤에서는 그런 더럽고 추접한 짓을 해놓고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생글생글 웃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다. 용서는 당연히 빌어야겠지만 용서받을 생각을 하지 마. 내가 너 다시는 일 못하게 만들어줄게. 남편과 그 여자는 이제 와서 용서를 빌려고 했지만 저도 그 정도로 쉽게 넘어가 줄 만큼 순진하고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걱정하고 남편의 행동들을 참아왔던 것은 그 남자가 내 남편이었을 때뿐이지 그놈이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모자란 넌 참아주고 버텨왔더니 그놈이 되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했네요. 나를 앞에 두고 속이고 기만한 두 인간에게 치가 떨렸던 저는 그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남편과의 일을 알게 된 시댁에서는 여전히 아들 편에 들며 용서를 바랄 뿐이었고 저는 그런 시부모님까지 끔찍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결국 이렇게 될 일을 내가 그동안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참고 있었는지 몰라도 더는 아니었어요. 네가 한 번만 용서하고 넘어가라. 태훈이게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니? 수영 강사인지 뭔지 걔가 어깨 벗고 먼저 꼬셨겠지. 그러니까 너도 그쯤하고 그만해라. 어차피 애 낳고 살면 다 잊혀질 일이야. 그러게 진작 아이가 있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저기요 어머니, 지금 끝까지 아드님 편 드시는 것 같은데 적당히 좀 하세요. 지금 이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애초에 애를 못 가진 것도 아드님 때문이에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애도 못 낳는 놈이 바람핀 것까지 이해해줘야 돼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 저한테 하셔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이혼 소송 준비 다 끝났고 그쪽 아드님한테 재산분할 받아내고 위자료까지 받아낼 거예요. 어머니,
끝까지 이러시는 거 보니 이제라도 이혼하게 된 게 참 다행이다 싶네요. 이 짓을 더 견뎠을 생각을 하니 차라리 홀가분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 그 귀한 아드님 끌어안고 잘 사세요. 그동안 착한 며느리 좋은 아내 역할하느라 얼마나 참고 살았던 게 많았던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를 하고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애도 못 갖는 놈이 이혼하면 평생 혼자 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아마 시어머니도 속이 많이 타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하자 있는 데다가 염치까지 없는 아들을 떠맡고 살으라고 하니 참 양심이 없으셨네요. 저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고 노력할 만큼 했기에 더 이상 미련도 없었습니다. 이미 바보짓은 충분히 많이 했으니 이제라도 그런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아야 할 때였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고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무사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혼할 당시만 해도 재산이라곤 빚밖에 없었는데 제가 결혼할 당시에 아파트를 샀었던 게 그 사이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덕분에 그래도 결혼으로 돈이라도 벌었다 치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죠. 남편과 상간녀에게서도 많지는 않지만 위자료도 받았지만 처음부터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저는 내내 생각해 두었던 남은 복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 카메라에 찍힌 두 사람의 사진들을 인쇄해 상간녀가 일하는 수영센터에 전부 도배를 해버렸어요. 꼭두 새벽부터 그 짓을 하느라 고생은 좀 했지만 그 여자가 그걸 보고 기함할 생각을 하니 고생이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붙인 사진 덕분에 하루 만에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고 결국 상간녀는 불륜녀 꼬리표를 달고 수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제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가 그 수영장에서 만나고 있던 남자가 저희 남편 하나가 아니었는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동네가 발칵 뒤집혔답니다. 상간녀를 만나던 다른 남자가 전 남편을 찾아와서 아파트 단지 내에 벌써 소문이 싹 퍼졌더라고요. 미처 챙기지 못한 우편물을 챙기러 전 남편과 살던 집에 들렀던 제가 동네 이웃에게서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저와 이혼한 뒤로 그 상간녀랑 살림을 차리니 많이 하더니 상간녀의 양다리가 밝혀지면서 결국 두 사람의 관계도 끝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저를 떠나보내고 금세 새 며느리를 얻을 줄 알고 안심하셨던 시부모님도 그 일로 꽤 마음고생이 심하신지 저한테 몇 번 더 연락을 하곤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괜히 귀찮아진 바람에 저는 오랫동안 쓰던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 운영하던 필라테스 센터도 문을 닫고 옮겨야 했고 이혼으로 이래저래 골치 아픈 일이 많았네요. 그래도 차라리 새 출발하는 게 낫겠다며 전 남편과 엮여있는 모든 걸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에 사무쳐서 급히 이혼을 결정하고 그래도 나름 속 시원한 결말을 보기는 했지만 역시나 배신당하고 이혼까지 한 제 속이 아주 괜찮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어린 시선도 받기 싫었던 저는 어차피 센터를 정리할 거면 오랜만에 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길로 모든 걸 정리하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인연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건지 사랑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게 되었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저와 남편은 꽤 오랜 시간 친구로 지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이혼을 해서 서로 힘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 사정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친구로 지내오던 저희가 언젠가부터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몇 년간의 연애만 하다가 작년에서야 신중하게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되기 전에는 엄마가 되어야겠다며 서둘러 임신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전과 달리 이번에는 정말 쉽게 아이가 찾아와 주었어요.
어쩌면 고생 많았던 제가 불쌍하셔서 이제라도 제게 행복을 주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는 저도 지금의 남편과 함께 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행복한 가정을 꿈꿔보려 해요. 둘이서 같이 아이를 잘 기르며 좋은 부부가 되려 노력하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저희 부부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